네, 안녕하세요. MB입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보겠는데요. 제목은 로봇이 이제 2차 전지를 살릴까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이제 했었거든요. 지금 사실 배터리로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로봇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움직일 수는 있고, 아직 이제 수요적인 측면, 뭐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생각보다 뭐 이게 뭐 2030년 이상 뭐 이렇게 볼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지금 로봇이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상황. 뭐 테슬라가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빅테크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모바일 로봇입니다. 대부분 지금 보면 움직여야 되는데 뭐 선을 달고 뭐 공장에 있는 산업용 로봇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로봇 팔을 대체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이제 고정식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 없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로봇 산업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바일용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배터리가 꽤 중요해요.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 선정 뭐 100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이게 이슈화가 좀 됐는데 며칠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거기에 보면 뭐 다른 기업들 많이 나오죠. 뭐 네이버가 좀 강조가 많이 됐더라고요. 기사에는. 근데 사실 네이버가 로봇 뭐 소프트웨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개발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보는 건 2차 전지인데 배터리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지금 보면 삼성 SDI, LG 엔솔 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살짝 저는 뭐 알긴 알겠지만 그냥 넣은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점점 이제 사실 전기차 부분이 커가지만 뚜렷한 지금 모멘텀이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폭발적으로 전기차 이제 판매가 늘어나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고 언젠가 늘어나겠죠. 뭔가 모멘텀이 딱 터져야 되는데 그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산업 ESS도 사실 있는데 ESS가 지금 한국 K배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플러런스 이렇게 보면 미국 내에서 ESS 사업은 이제 경쟁이 좀 있죠. 테슬라가 조금 독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테슬라 배터리는 또 LFP예요. 이게 지금 뭐 한국 배터리도 좀 들어가겠죠. 26년 이렇게 되면. 근데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멘텀은 뭐 크게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큰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더 큰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로봇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실. 로봇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 엔지니어 TV라서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상당한 사이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배터리 용량은 조금 작죠, 전기차 대비해서.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또 성능은 전기차보다 훨씬 좋아야 돼요. 지금 이제 배터리 용량 대비 사용 시간 이렇게 대비해 보면 지금 용량보다 최소 2배, 3배까지 올라가줘야 돼요. 차세대 배터리가 필요하죠. 사실. 이 부분은 그 에질러트라든지 지금 보면 실제 휴머노이드가 상업화된 기업은 어질러트 로보틱스 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실제 상용화 테스트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1시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교체해줘야 되고 교체도 사람이 해주는 방식이면 사람 인건비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사실 로봇을 쓰는 환경에서 인건비는 철저하게 배제돼야 돼요. 그래서 로봇이 로봇을 교체해주는 상황. 근데 로봇 가격이 아직 뭐 싸지는 않고 배터리가 뭔가가 이 기술적인 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거죠.
자, 잠깐 제가 이제 강의 소개 좀 하겠는데요. 최근 이 멤버십도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지만, 자, 강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래 중점적으로 한 2시간,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산업별로 최근에 이제 전고체도 했었고 로봇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고체 핵심 기업에 대해서 기업 위주로 조금 중점적으로 하는 강의가 있으니 여기 지금 게시판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건 스탠리의 100대 기업의 이제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꽤 많죠. 뭐 우리가 많이 알려진 뭐 테슬라, 뭐 BYD 자동차 회사들 대부분 들어있고 전자회사들도 들어있고 반도체 회사들도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로봇의 또 핵심은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엔비디아 뭐 소프트웨어 기업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들어가죠. 카카오도 이제 하겠죠. 뭐 네이버는 꽤 했었고 우리 좀 배터리 여기 좀 보면 바디 부분의 배터리 EV 에너지 이 중국 기업이죠. 삼성 SDI, LG 엔솔, CATL 요 4개가 모건 스탠리는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실제 배터리 기업들이 많죠. 파나소닉은 좀 빠져 있고 뭐 4개가 선정된 거는 어느 정도는 뭔가 이 로봇에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어떤 활동이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사실 LG전자, LG엔솔, 삼성전자, 삼성 SDI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도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실 여기 다른 데 보면 꽤 기업들이 많은데 많이 선정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배터리 부분을 넣었다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배터리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거. 옛날에도 보면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도 지금 배터리죠. 이 전기차 모멘텀이 지금 조금 약하니까 로봇에서 뭔가를 좀 기대하는 모멘텀입니다. 진짜 매출을 기대하는 게 지금 현재 이 한국 K배터리 전기차 산업 배터리 부분에서 전기차는 따로 보더라도 K배터리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사라졌고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유일한 건 로봇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다는 거. 그게 지금 오늘 약간 이제 2차 전지들이 반등을 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의 연결성이 시작될 건가 안 될 건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부 뭐 기술적인 상황에 보면 전고체와 지금 전고체도 지금 종목이 강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고체 종목 스터디 이전에 한번 2, 3주 전에 한 달 전에 전고체 이제 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기술적으로 지금 뭔가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 외에 2차 전지에서 지금 뭐 기다리는 거 외에 그냥 캐파가 늘어나고 그냥 이제 뭐 이튬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이제 수동적인 상황으로 이게 하는 거는 언제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자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로봇이 꽤 괜찮다,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모건 스탠리 언급에 보면 원통형 배터리를 로봇 몸통 중앙부에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뒷부분에도 해요. 몸통에 넣는데 지금 옵티머스 그 설계에는 보면 몸통에 들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교체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이 충전식을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보니까 이제 원통형에 좀 강한 업체들 그런 굉장히 CAT에 사실 원통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요. LG엔솔이 꽤 하고 LG엔솔이 가장 사실 유력하죠. 그리고 원통형 원래 강자는 이제 삼성 SDI고 요렇게 이제 적용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배터리 성능이 중요한 로봇 분야는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모바일 로봇.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움직이는 거. 그리고 최근 보면 이제 군사용 로봇, 드론, 이런 것도 관계가 있는데, 군사용은 EREV. 그러니까 배터리는 기본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배터리를 쓰면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훨씬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하이브리드는 안 되고요. 얘 연료 탱크를 넣은, 그러니까 충전용 연료를 넣은, 그걸 이제 EREV라고 하거든요. 최근 보면 1000km를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싣고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 서비스 로봇도 지금 보면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배달 로봇 특히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확실히 이제 오래 사용하려고 하면 좀 더 배터리가 지금보다는 더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에너지 밀도 높이는 방법에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언급드리는 게 양극으로는 한계가 있고 음극 부분이 있어야 된다. 요렇게 다 이 로봇 산업으로 연결해 보면 좀 더 이 차세대 배터리가 필요하고 이 기술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LFP는 로봇에는 불가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